안녕하세요. 창신동 격자에 녹아들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생동물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부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아직 인간 중심의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능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비인간종을 철저하게 배제해가며 인간 중심의 도시 환경을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과 같은 고밀화된 도시들은 인구 감소, 슬럼화, 인구 유출 증가 등의 사회 현상을 겪으며 저밀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비인간종에게 정주할 수 있는 틈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흘러들어온 자연은 인간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존재입니다. 점유 공간의 변화는 인간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거부감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에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존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거부감과 그런 인간들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생물종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며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리노베이션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사이트를 과거 채석 활동으로 인해 주변 생태계가 단절된 창신동의 페어그리드로 선정했습니다. 창신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골목길에 가득 차 있던 주거의 성격은 비교적 약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 인간과 대척점에 서 있던 생물들의 활동은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산해진 골목길이 창신동 주위 녹지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초기에 심는 수목 종류가 따로 있듯이 저희는 리와이딩된 도시 환경에 적응성을 가진 초기 생물종을 선정했습니다. 절개지의 생물종들을 그저 불러온다고 할지라도 생물종들 간의 영역 충돌로 인해서 지속적인 공존이 이루어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생물들을 그리드로 초대하기 위해 계면이라는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계면이란 인간의 관점으로 인위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생물종이 가진 속성으로 정의된 공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계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정의한 개념에 맞는 공간 형성의 모티브를 꼬르비지에의 모듈러 시스템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기존 모듈러 시스템은 정량적인 수치만을 다뤄 한계가 있었고 비인간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생물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한 정성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모듈러를 정의했습니다. 생물종들을 위한 공간이 그리드 내부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생물종마다의 고유한 공간의 크기와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채적, 식생, 서식 환경, 접근 방식을 토대로 공간을 수식화하여 생물종들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구성한 수식에 생물종들의 속성을 대입하여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생물종 고유의 서식 환경의 공간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매칭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공간 사이의 관계들을 알아보고자 앞서 재료를 관입시킨 그리드에 석고를 붓고 재료를 제거하였을 경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면을 관찰하였습니다. 관찰을 통해 서로 다른 계면의 6가지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관계들을 모티프로 설계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계면들을 이룰 재료로 탄산칼슘 콘크리트를 선정했습니다. 이 재료는 폐콘크리트의 아미노산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재료입니다. 탄산칼슘 콘크리트는 생물의 활동과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재료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과 생물종의 활동에 따라 변형되는 계면을 유도했습니다. 그 예시로 비로 인해 녹은 탄산칼슘이 수공간으로 유입됨에 따라 식물들은 탄산칼슘을 양분으로 하여 그리드 상층부로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의 계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설계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절개지는 고도에 따라 생태 환경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개지의 특징들은 절개지의 면에 접한 그리드의 슬라브를 따라 수평적으로 확장됩니다. 사이트에 접근하는 생물종들은 그리드의 확장된 특징에 따라 공간을 정착하고 공간을 형성합니다. 이 공간들은 서로 계면을 만들어 다양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층에서는 땅에서 서식하는 따찌의 공간이 4층에서는 하늘로의 접근이 유리한 새들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두 공간은 3층 테라스에서 연결되어 인간 주거 공간과 빛과 대기를 공유하는 간접적인 계면을 형성합니다. 인간 주거와 생물들의 공간은 직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침실은 생물종 공간과 빛을 공유하나 직접적인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테라스는 수공간 및 새들의 공간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계단은 생물 공간과 주거를 둘러싼 기존 환경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이루는 재료 또한 심리적인 완충제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낯선 비인간의 절개지 환경과 인간의 주거를 벽돌, 철, 유리로 구분함에 따라 공존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인 거부감을 완화하였습니다. 테라스, 현관 앞 복도, 외부 계단은 비인간의 재료와 인간의 재료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들입니다. 절벽이 주된 서식 환경인 따지와 그리드 상층부와 하늘로 확장되는 공간을 점유하는 새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고양이들의 공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들 모두는 인간의 공간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다른 계면을 통해 그 영향의 정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네, 저희가 해석한 공존이란 인구 밀도 변화로 인해 생기는 도시의 여유 공간을 비인간에게 내어줌으로써 도시 환경을 공유하기 거부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완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을 포함시켜 서로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계면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그 기술적인 질문인데 계면이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함수를 통해서 저 동물들의 어떤 영역을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 해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으로 이렇게 자동 추출해 내신 건지 그거 그냥 기술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단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구조 그리드처럼 돼 있는 게 있고 거기를 그 계면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레이 에리어로 이렇게 뭔가 솔리드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계면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설정된 점선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정도 영역에서 이 생물종은 이렇게 활동할 것이다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거기를 그 생물종들이 뭔가 진짜 물리적인 경계들을 저렇게 안에서 만드는 걸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저 구조 그리드처럼 보이는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있는 구조물인 거잖아요. 그 안을 뭔가 뭐 흙이나 뭔가로 채우면서 그런 경계면을 스스로 설정한다고 보신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 네, 일단은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 부분은 이제 비인간의 모듈러 요소를 정의하고 이제 비인간의 공간을 만들어 줄 때 저희는 이제 공간의 크기랑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공간의 크기를 이제 관여하는 요소로는 최적과 식생이라는 그 변수에 그 비례를 하고 이제 공간의 방향 같은 경우는 벡터의 방향 같은 경우는 시작점과 이제 끝점이 정의되면 벡터가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개지에 가까운 쪽도 있고 하늘에 가까운 쪽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서식 환경에 대한 그 데이터를 넣어서 시작점을 정의를 했고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이 어디서 오는가 그 생물의 약간 활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접근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수식을 아래 정리를 해서 그래스호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그리드에 나타낸 게 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는 이런 색깔로 칠해진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계면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생물종의 그 최적에 맞게 분석 서식 환경이나 아니면 무리 지어서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 활동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저희가 임의로 그 수식화한 그 공간의 최적에 따라서 이렇게 임의로 넣은 것이고 저 검게 표현되어 있는 저 부분이 기존의 채석장의 단면을 그 생물종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형성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그리드 부분이 현재 비어 있는데 그 구조 그리드처럼 보이는 데가 거기를 생물종이 오히려 저런 계면을 자기가 스스로 경계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저 자기의 영역이 생성된다고 본 건지. 일단 그리드는 일단 비어 있는 그리드고 그 다음에 그
생물종의 최적에 맞게 기본적인 공간들을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주되 여기에서 더 파고들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그 계면과 계면을 이어주는 그런 것들은 생물종의 그 활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되 생물종의 활동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저 지금 환경은 지금 묻혀 있는 저 절개지 자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절개지를 지금 뚫고 지나가는 그 3차원의 어떤 통로들인 거죠. 네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드로 이미 있는 구조물을 그 덜어내서 그 외부 환경이 된 곳에서 접근해서 통과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걸까요? 입구와 출구가 다 그쪽이 저쪽과 접촉이 된 걸까요? 예를 들면 새드레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의 접근을 하다 보니 저희들은 4층 그리드에서는 아예 그 벽이나 그런 슬립 같은 걸 두지 않고 열린 공간으로서 입구만 제공하고 다시 또 하늘로 나갈 수 있게끔 했고, 다른 고양이나 따찌 같은 경우에는 입구만 이렇게 하되 거기에서 출구나 그런 거는 더 이상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생물종들이 자유롭게 입구로 다시 들어 나오거나 다시 새로운 출구를 만들거나 두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저 공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파져 있는 형식이네요. 그 절개 드러난 절개면, 그러니까 구조물을 이제 인공 구조물을 덜어내고 지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의 파낸 어떤 그런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 구조물 안에다가 뭔가를 채워 놓는 것까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저 생물종이 그걸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서식처를 만든다 이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살짝 그 파라메트릭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공식을 넣고 지금 파라메트릭으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고 지금 이 변수들이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변수들이다. 이 폼이 결정이 된 거에 들어간 변수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치가 부여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생물 종마다의 뭐 그 크기와 그 종의 크기와 뭐 지금 그 방향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파라메트릭이 그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걸 열어놨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그걸 드라이브에 가도록, 그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뭐 공식이 이랬으니까 이렇다기보다는 그 뭔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정성적으로 혹은 뭐 문화적으로 또는 뭐 또 과학적으로 뭔가 하는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예. 저는 어쨌든 재밌게 본 거는 저 파라메트릭 저 자체가 뭐 완전 완벽하게 입증됐다기보다는 저런 시도를 해서 예를 들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제 각 생물종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AI들이 분석하면은 엄청 정교한 그 생물의 활동 반경이나 뭐 특성들을 추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뭐 인공 구조물을 짓거나 이럴 때 사실 다차원적으로 여러 레이어에서의 서식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계면들을 형성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또 좋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변성이 있고 생물의 어떤 크기나 또는 뭐 추구하고자 하는 서식지 타입에 따라서 이게 뭔가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변형이 될 것이라고는 또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물종의 특성을 좀 고려하자면, 예를 들면 그거죠. 뭐 이렇게 수리부엉이나 고양이가 저런 작은 새들을 잡아먹을 텐데 저 공간에서 서로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요 사이트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주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구현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잠만 잘 뿐이고 괴롭히지 말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리와일딩에 대한 과정과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생물들 간의 어떤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도 좀 열려져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접근 방식이 여기서 정주지로서 그냥 쭉 이렇게 매번 있는 애들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철 따라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좀 열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이 시나리오가 조금 더 역동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고민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일단 저희의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바탕으로 그런 스터디를 진행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계면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계면들을 보니까 최적에 따라서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진행하니까 그 최적에 따라서 다른 생물종의 공간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좀 생태계를 조절할 때 많은 실수를 이미 범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최대한 이런 생물종이 갖고 있는 속성만으로 공간이나 생물종들의 활동이 결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하신 뭐 먹이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공간의 크기를 보시면은 식생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 먹이를 갈망할 때 이 생물이 그 콘크리트를 좀 파면서 공간의 크기를 키우면서 그 식생 활동을 만족시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식생을 공간의 크기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